막 아이유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 짝퉁 막.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가요계를 싹쓸이 오메가3입니다. 춤 다 외우셨어요? 오메가 3. 왜 뭐요? 뭔데요? 오메가3 오늘 방송 못 나가요. 갑자기 왜요? 한강 변사체 무슨 변사체? 오메가3 연습생이었다면서요.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방송에 내보냅니까? 바로 다음 팀 준비해 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나가실게요.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자 다음 팀 준비해 주세요. 빨리. 자 다음 팀 갈게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다음 장면 나오거든요. 마하가 이제 무대 바라보는 다음 무대를 바라보는 이 마하의 시선 이게 참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얘네 셋 다 이제 고생을 해서 드디어 이제 데뷔한다고 싶었는데 데뷔를 앞두고 일이 틀어져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그쵸, 많이 존재하죠. 근데 이 장면 되게 임팩트가 세네요. 이 눈물에 되게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같이 연습했던 동료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무대에 올라갔지만 결국 무대에는 서지 못했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뭐 실제로도 데뷔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큰 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평가가 꼭 열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도 했었어요. 일주일에 뭐 한 번 하면 첫 주는 K-팝을 준비해. 그럼 다음 주는 팝송을 준비해. 그룹 댄스를 하나 준비하고 개인 댄스를 준비하고 뭐 특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네, 그리고 몸무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재서 몸무게가 불어나거나 뭐 이랬을 때 감점이 되고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평가받는 시스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너무 평가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떨어지는 친구도 물론 존재하고 항상 경쟁 속에서 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을 하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모셔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전문가의 시선을 또 빌어서 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친구는 뭐 이런 포지션이 좋을 것 같아, 뭐 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해서 또 나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그 친구가 떨어질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그룹에서 누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랑 컨셉이 겹치니까 또 바꿔야 미루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정말 데뷔라는 게 날짜가 안 정해져 있고 누가 데뷔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쵸. 이게 데뷔조로 꾸려져도 언제 데뷔할지 모르고 아니면 뮤비를 다 찍어놓고도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말 데뷔하나 보다 뮤비까지 다 찍었으니까 나와야지 하는데도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럴 때는 진짜 멘탈 잡기가 힘들죠 사실. 왜냐면 이거 하나만 보고 몇 년씩 달려오던 사람들인데 그게 눈앞에서 자꾸 사라지니까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되는? 저는 이 촬영장에 있었잖아요. 네. 이 마하가 이제 다른 그룹의 무대를 바라보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이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실제. 네, 근데 실제 촬영장에서 이제 그 친구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 친구들도 저희처럼 뭐 와서 계속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저거 잠깐 찍은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 친구들은 와 있었던 거고 이 장면에 그렇게 나온 거죠. 사실은 얼굴도 이렇게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제 장면이지만 그 친구들도 이제 꿈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장면을 촬영을 한 건데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것도 어떻게 그쵸. 보면.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또 이 회사, 이 친구들을 이제 키우는 회사에 있어서 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온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지 않아서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이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아프네요. 네. 또 그게 이제 또 다음 장면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오메가3가 데뷔 무대가 무산이 되고 뭐 고바이 매니저가 마하를 데리고 이제 여러 행사를 돌잖아요. 그 장면을 먼저 함께 보실게요. 이 외국 친구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나 라리가 동생 나리. 이게 우리 첫날 촬영이었나? 둘째 날 촬영이었나? 그래요? 이날 되게 좀 추웠어요.
추웠었는데 마가 고생했지. 대신 진짜 싸게 온 거라니까요. 아이고 짝퉁이 싼 건 당연한 거고. 우리 마 손수예요. 금방 분위기 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나 라리가 동생 나이 마하야. 아 신들 나셨네 저 신나셨. 반응이 쪼까 쪼잔한디요? 근데 무슨 영화예요? 갑자기 단역 하나 비었다 그래서 뭐 잘하면은 연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땜빵이구나. 야, 땜빵은 아니야. 괜찮아요. 오랜만에 바쁘니까 좋은데요. 그래. 우리 마하는 꼭 잘 될 거야. 앞에 보세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뒤돌아주시면 안 되는데.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데뷔가 무산된 상태에서 어쨌거나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방 행사라든지 어떤 뭐 엑스트라 단역 이런 것들을 하는데 회사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크게 이제 뭐 빵 띄우진 못해도 뭐 잔잔하게 이렇게 행사조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그쵸. 이게 너무 씁쓸한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노래로 본인의 무대를 서고 싶었던 사람이 본인의 노래가 아닌 이제 어디서는 또 이렇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웃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전 너무 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씁쓸하고 비참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그쵸. 그래서 막 가발을 벗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마냥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좀 마음이. 근데 이게 확실히 음원을 내는 이유가 부가적인 설명은 행사거든요. 그렇죠. 행사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본인의 노래가 있는 사람이 다른 노래를 가지고 또 덧붙여서 하는 것과 그냥 저렇게 다른 음악으로 하는 것과는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본인 노래가 있어도 몇 곡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유명한 노래를 또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의 노래가 없는 상태에서 아예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뭐 빌려서 하신다던가 이랬을 때 저 마음이 어떨지. 그래서 제목도 이미테이션이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선배님. 만날 때 지연 씨가 이제 그러거든요. 너구나? 내 짝퉁, 내 짝퉁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떡해. 게스트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아이유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 짝퉁 막.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선배님이 그래도 괜찮아요.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정말 아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날 아는구나. 정말 아시는구나. 그쵸, 팬이에요. 그쵸. 근데 또 이 마하라는 캐릭터가 정말 긍정적이고 악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이제 선배가 와가지고 막 너는 걔 따라할 줄밖에 모르냐? 막 이런 말도 하고 다들 막 짝퉁짝퉁 거려도 근데 오히려 네. 따라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따라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고 노래 스타일도 다를 거고 목소리도 다르고 춤 스타일마저도 다를 건데 그거를 그렇게 따라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음악이나 예술이 나올 때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창조를 하는 과정에 모방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것을 또 찾아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길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고바이 매니저가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첫날 촬영. 이게 첫날이에요? 누구야? 여보세요? 야야, 너 하나 못 찾을 것 같으냐 내가? 이거 우리 매니저 형 목소리. 정말요? 출연하신 거예요? 너 문경이지? 너 거기서 한 제가 발짝도 사채를 떼지 마. 써가지고 저 문경 아니에요? 저 부산이에요. 문경이라고 쫓아온다 그래서 차 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아티스트는 어떡해요? 아티스트는 근데 어떡해요? 마하가 너무 긍정적이에요, 항상. 나 때문에 또 드라마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요. 형이 여기서 도망 안 갔으면 그럼 또 연결이 안 됐을 연결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권력이랑. 네. 무겁겠다. 진짜 잘 어울리신다. 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좀 매니저들이 힘들어가지고 또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잠적하거나 그런 일도 있나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매니저 말고 그냥 회사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그쵸, 회사 전체가. 뭐 문 닫고 뭐가 사연이 있나 보다. 아, 예. 갑자기 갔는데 연습하러 가는데 집기들이 사라지고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아. 막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지막에. 나중에 그렇게 되죠. 네. 뭐 제가 들었던 바로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니저님 돈을 안 주셔서 매니저님이 참고 버티다가 그냥 갑자기 안 나오시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얘기하셨던 것처럼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진짜 잠적.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케어할 수 없고, 근데 이제 본인들도 막 힘들고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진 사라져버려요. 거래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다 돈 문제인 거죠. 그쵸. 다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보통 회사를 통해서 연락 정도는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어차피 없어지는 거지만 사채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멈출 수는 있죠. 한마디 그렇죠. 하고. 뭐 근데 대부분 진짜 금전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죠. 잘 됐으면 왜 도망갔겠어. 그쵸. 계속 더 뽑아 먹으려고 붙어 있었겠지. 계속 돌리고 말이야. 그래도 이 고발 매니저가 마할 되게 챙겨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리셨어요. 근데 되게 평소에 잘 챙겨주셨던 분이면 도망가셔도 사정이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걸로. 얘가 얘기해요. 그래서 마하가 얘기하잖아.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 2화에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인상이 벌써 배신자라고. 내가 그랬지. 그 인간 몽타주부터가 배신형이라고. 그러신가? 아니에요. 아무튼 난 대본에 써 있으니까 했지. 그럼요. 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맞죠. 장면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시죠. 이게 서로 다른 그룹 멤버들과 이렇게 접촉이라든지 그런 사적인 나 이미테이션에서 약간 좀 서열이 위에였지. 내가 나중에 이 순간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었으면 좋겠다. 포기하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고 진짜 끝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련이 남아서 포기도 못해요. 그만두지를 못해요.